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맞은 춘3월,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오고 겨우내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활개를 치는 그 계절에 어느 바닷가에 한 조그만 마을 사람들은 3월 삼진날이 되면 고기 풍년을 비는 고사를 지냈죠. 그런데 이 마을 앞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섬이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 섬을 쌍화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이고, 저 하늘을 봐. 검은 구름 두 줄기가 쌍화도에 떠있네. 그러게 올해도 우리 마을에 풍어가 들겠네 그려. 옛날 옛적 한양에 낮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대감 집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하대감의 집이었고 또 한 집은 김대감의 집이었죠. 하루는 하대감의 아들 하도령과 김대감의 딸 진영낭자가 달빛 아래 낮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몰래 만났습니다. 도령님, 소녀는 염려하지 마시고 부디 학업에 정진하옵소서. 진영낭자의 말끝이 가늘게 떨리며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하더니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연신 옷고름으로 닦아내었죠. 낭자, 울지 마시오. 내 글 공부를 하기 위해 멀리 떠나지만 돌아오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도록 하겠소. 그리 되면 서로 앙숙지간인 두 아버님께서도 나와 낭자의 혼인을 반대만 하지 못할 것이오. 기울어가는 달빛 아래서 하도령과 진영낭자는 날이 새면 다가올 이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하대감과 김대감은 집도 이웃해 있고 조정에서 함께 벼슬을 하고 있지만 서로 원수지간처럼 미워하는 사이였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 하대감의 아들인 하도령과 김대감의 무남동녀인 진영낭자는 그 틈바구니에서 은밀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던 것입니다. 부모들 사이가 점점 더 깊은 원수지간이 되는 것과는 반대로 두 남녀의 정은 깊어만 갔고 이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러던 중 하도령은 과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백장도사라는 학문이 비범한 스님이 머무르고 있는 쌍화도의 암자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남몰래 정이 들대로 든 두 사람은 잠시나마 이별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튿날 아침, 도령님, 갈 길이 멉니다. 어서 출발하시지요. 하도령은 하인 꺽쇠의 재촉에 말에 올라타려다 말고 담 너머 김대감 집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진영낭자가 나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어디 사대부 집의 여인이 함부로 얼굴을 드러내고 이웃집을 엿보겠습니까? 진영낭자는 사랑에 홀로 앉아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떠나는 하도령을 몰래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도령님, 부디 몸 건강히 돌아오실 그날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도령님, 어서 말에 오르시지요. 허허, 그놈 참, 왜 이리 재촉하는 것이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말에 오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먼 곳으로 떠나는 사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말에 오르라 재촉하는 꺽쇠가 오늘은 왜 이리 얄밉던지 하도령은 퉁명스럽게 대답하고는 마리에 올라탔습니다. 이랴, 어서 가자. 하도령은 혹시나 뒤돌아보면 사랑하는 진영낭자를 두고 떠나지 못할까 앞만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곤 속으로 굳은 결심을 하였죠. 내 다녀와서 반드시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을 것이오. 멀리서 하도령의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진영낭자는 얼굴을 묶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 후 쌍화도로 내려온 하도령이 주변을 돌아보니 쌍화도는 이웃한 섬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섬인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망망대해이고 들리는 것은 파도 소리와 바닷새 소리뿐인 곳이었죠. 하도령은 그날부터 백장대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전심전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머릿속은 온통 진영낭자에 대한 그리움만 자리하기 시작하였으니 글 공부는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니 깊은 밤이 오면 하도령은 등불 옆에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진영낭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낮이 되면 암자를 빠져나와
바닷가에서 한양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다 밤새도록 쓴 보낼 길 없는 편지를 조금씩 찢어서 밀려오는 파도를 향해 던지곤 하였죠. 파도야, 이 편지 한양에 있는 진영낭자에게 전해주려무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쿵하며 무언가에 머리통을 얻어맞은 하도령이 뒤돌아보니 백장대사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락부락한 표정으로 내려다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놈.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이 무슨 좀스런 짓이냐? 스승님, 이런 답답한 놈을 보겠나? 장부가 한번 품은 뜻을 일개 계집 때문에 저버리려 드는구나. 스승님, 죄송합니다. 하도령은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이놈아, 과거에 급제해서 내 본분을 다한 후 부모님께 애원을 하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여인과 백년가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지금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은 저버리고 나무에서 감만 떨어지길 바라니 이렇게 한심한 일이 어디 있더냐? 아이고, 이리 답답한 놈을 보겠나? 하도령은 백장대사의 꾸짖음에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만 매진하겠다 다짐하였죠. 스승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해야 할 일을 저버려서 한없이 부끄럽사옵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속세를 떠났지만 남녀의 애정을 나쁘게만 생각지를 않는다. 오히려 너 같은 나이에는 108번뇌 중 그것이 으뜸가는 번뇌가 될 수도 있지. 그러나 지금 너의 번뇌는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지 않느냐? 무라, 모든 것을 잊음으로써 다시 그것을 완전케 볼 수 있느니라. 하도령은 백장대사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바닷가에 나가서 한양 쪽을 바라보거나 글을 읽다 진영낭자를 생각하는 일이 없었죠. 한편 한양에 남아있던 진영낭자도 하도령에 대한 그리움으로 침식을 잃을 정도로 애타는 정을 금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영낭자는 밤이면 뒤뜰에서 쌍화도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남몰래 눈물 짓곤 하였죠. 그런데 헤어진 두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고 있을 때 조정에서는 큰 변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루아침에 단종을 모시던 충신은 역적이 되고 수양대군에게 아첨하던 자들은 충신이 되었습니다. 이때 성격이 강직한 하도령에 붙인 하대감은 별 수 없이 역적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보시오 수양, 유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소이다. 내게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대의를 쫓는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오. 옥자를 차지한 수양대군 앞에서 하대감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여봐라, 저놈을 지금 즉시 참하도록 하여라. 그 큰 권세 앞에 뜻을 굽히지 않았던 하대감은 그렇게 세조에게 잔인한 죽임을 당했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영낭자에 붙인 김대감은 세조의 등극에 공이 많아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 벼슬도 올라가고 세도도 커졌지 않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두 사람의 처지가 이렇게 달라지자 진영낭자는 운명의 장난을 원망하며 슬픔과 비통에 젖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이 역적으로 몰린 하도령과는 도저히 백년가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며칠 후 진영낭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홀로 뜨락을 거닐고 있었죠. 그때 사랑채에서는 세왕을 옹립하여 공신이 된 진영낭자의 아버지 김대감과 벼슬아치 몇 사람이 모여서 술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사랑채를 지나던 진영낭자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뜻밖의 말을 들었죠. 역적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오. 그렇지요. 상화도에 가 있다는 하대감의 아들도 재빨리 처치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적은 그 뿌리를 깨끗이 뽑아야 후환이 없을 것이지요. 그럼 지금 즉시 병사들을 보내어
하대감의 아들을 참아도록 하시오. 이 무슨 소리인가요? 아버지가 명령하는 소리를 들은 진영낭자는 청천벽력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날이 밝는 대로 군조를 데리고 쌍화도로 내려가서 하도령을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진영낭자는 더 지체할 수가 없었죠. 하도령에게 이 일을 알리지 않는다면 하도령은 허망하게 목숨을 잃을 테니 이를 어찌하나요? 진영낭자는 서둘러 쌍화도로 갈채비를 하였습니다. 병사들이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쌍화도로 가서 이 일을 알려야만 했죠. 그리고는 자고 있는 몸종을 깨웠습니다. 아씨, 이 깊은 밤중에 웬일이셔요? 심상치 않은 진영낭자의 동정에 몸종이 놀래서 물었죠. 지금 급히 쌍화도로 가야 한다. 쌍화도라니요? 더구나 이렇게 갑자기. 도련님이 역적의 아들로 몰려서 죽게 됐단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 진영낭자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에 놀란 몸종이 말했죠. 그러면 말을 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덕구에게 지금 은밀하게 말을 내주라 부탁해보겠습니다. 덕구는 김대감의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하인이었죠. 평소 진영남자의 몸종을 좋아하던 덕구였지만 어딘가 모자라는 구석이 있어 무시했었는데 부탁을 하면 들어줄 것도 같았습니다. 안 돼. 대감마님이 아시면 나는 그냥 죽어. 덕구야, 그러지 말고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말 한마디만 내주어라. 안 돼.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어줄게. 진짜야? 뭐든 말이지? 그래. 내가 눈 한번 딱 감지 뭐. 알았어. 난 지금 죽을 각오로 하는 것이니 너도 그 약속 꼭 지켜. 알았다. 덕구는 마구간에서 말 한 피를 내어 진영낭자를 태우고 서둘러 쌍화도로 향했습니다. 말은 밤을 새워 달려서 병사들보다 먼저 쌍화도가 보이는 오천 땅에 도착했죠. 그러나 만사는 뜻대로만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심하게 일고 모진 파도가 쳐서 나루터의 뱃사공은 도저히 배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나루터에서 진영낭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 폐물을 전부 드릴 터이니 제발 저 앞 쌍화도까지만 배를 태워주세요. 진영낭자는 뱃사공들에게 애원을 했지만 사공들은 머리를 저을 뿐이었죠. 제 아무리 금은보화라도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토록 풍랑이 심하니 이런 쪽배는 내놓자마자 뒤집어집니다. 잠시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시지요. 바로 눈앞에 하도령이 있는 쌍화도를 보면서 진영낭자는 하루를 애타게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튿날도 풍랑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던 진영낭자는 마침내 사공 몰래 쪽배를 꺼내 쌍화도를 향해 배를 저어갔죠. 그리곤 간신히 남쪽 섬에 닿아서 온 섬을 헤매었으나 불행하게도 하도령이 있는 곳은 북쪽 섬이었습니다. 도령님. 진영낭자가 좁은 남쪽 섬을 헤매며 하도령을 애타게 부르는 소리는 바닷바람을 타고 북쪽 섬으로도 퍼져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을 찾는 소리는 어디선가 듣던 목소리인데. 하도령이 뛰쳐나와 바닷가에서 남쪽 섬을 바라봤죠. 도령님. 그런데 맞은편 섬 해변에서 얼굴을 나타낸 여인은 그토록 애타게 그리던 진영낭자가 틀림없었습니다. 낭자! 진영낭자! 대체 어인일이요? 하도령은 남쪽 섬을 향해 소리쳤죠. 그러나 도령을 찾기에 정신이 없는 진영낭자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진영낭자는 군졸들이 탄 배가 북쪽 섬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았죠. 그제서야 진영낭자는 섬을 잘못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쪽 섬에서 이쪽을 보고 소리치는 하도령을 볼 수가 있었죠. 도련님, 빨리 피하셔요. 도련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진영낭자는 온 힘을 다해 힘껏 소리를 질렀으나 파도 소리에 휘말려 말소리가 똑똑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급박하게 울부짖는 소리에 하도령도 곧 섬에 있는 쪽배를 내어 남쪽 섬으로 저어갔죠. 그런데 군졸들은 북쪽 섬에서 나오는 하도령을 보고 뱃머리를 돌려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자 진영낭자도 배를 내어 하도령에게로 노를 저어갔죠. 파도가 세차게 치는 바다 위에서 세 척의 배는 마치 춤을 추듯
율동하며 상대방을 행해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군졸들이 뒤따라와요. 빨리요. 조금만 더 빨리요. 낭자 잠시 기다리시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노를 저어 서로 가까워지려 했죠. 그러나 군졸들의 배는 여럿이 노를 저어오니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다가왔고 바다 위에 두 남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두 배가 겨우 맞닿게 되자 갑자기 하늘에서 번갯불이 번쩍 일어나더니 천지가 무너질 듯이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늘을 덮은 먹구름이 두 줄기로 갈라져서 바다로 꽂히고 군졸들이 탄 배는 파선이 되고 한 줄기는 진영낭자를 또 한 줄기는 하도령을 휘어차고 하늘로 치솟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연인은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을 하늘이 도와준 것인가 봅니다. 두 사람은 하늘에서 맺어졌지만 인간 세계에서 못 맺은 사랑이 늘상 한스러웠죠. 하늘에서는 이를 가엽게 여겨 인간 세계에서의 한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은 하도령과 진영낭자의 영혼을 두 마리의 용으로 환생시켰고 용으로 환생한 하도령은 북쪽 섬에 또한 용이 된 진영낭자는 남쪽 섬에서 살게 하였다 합니다. 새로 봄 소식을 전해오는 3월 삼진날 해마다 이날이 되면 두 섬에 떨어져 있던 암용과 숫용은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게 되었고 그 두 마리 용은 1년 동안의 그리움을 이날 바다 한가운데서 만나서 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고장 사람들은 3월 삼진날 한 번씩 내려오는 두 용을 바다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만 되면 이 고장에서는 두 용을 위해 고사를 지내는데 그때 하늘에서 두 줄기의 먹구름이 섬으로 내려오면 틀림없이 그 해엔 풍어가 든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죠. 지금까지 충남 보령군 소성리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쌍화도 섬에 얽힌 전설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